근육이라고 하는 관점을 좀 크게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. 그러니까 근육이 어떤 분들은 지금 우리 황만기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근막 통증 증후군들은 근육이 자꾸 뭉치는 거죠. 이 근육이 뭉친다는 얘기는 뭐냐면 근육이 열을 받아서 쫄아 말려지거나 그죠? 아니면 근육이 자꾸 이렇게 단축이 되면서 근육이 자꾸 전근, 쥐가 난다거나 뭉친다거나 이러면서 통증이 생기는 경우들도 있고요. 반대로 또 근육에 힘이 없어져서 약해지면서 생기는 근육에 문제들도 생길 수 있습니다. 그걸 이제 한약에서는 뭐 근위증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. 그 크게 보면 이게 풍한, 뭐 이렇게 몸이 좀 추워지거나 순환이 안 되면서 근육에 힘이 안 들어가서 생기는 문제들도 있을 수 있고, 또 열로 인해서 근육이 쫄아 말려지면서 근육의 뭉침으로 인해서 통증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크게 보면 근육은 너무 뭉쳐서도 안 되고 너무 힘을 못 받아서 안 되는 그런 하나의 중요한 조직체입니다. 그래서 한약적인 관점에서 근육이 혈액을 저장하는 창고라고 얘기를 하는데, 근육 자체가 너무 이제 말라붙어지고 힘을 못 받으면 혈액 공급 자체가 근육 자체 안 가면서 뭉칠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동의보감 내에서도 근육을 좋게 만들어주는 약재들을 보면 여러 가지 약재들이 이제 화면에 나올 건데, 대부분 보면 근육 자체에 영양분을 보충해주는 약재들도 있고요. 반대로 또 근육 자체에 있는 풍이나 한이나 습을 제거해주는 약재들도 있고, 또 어떤 약재들은 몸에 있는 열들을 빼주는 약재들도 있습니다. 그래서 화면에 보면 자, 온천을 한다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은 뭐냐면 이제 몸을 좀 기초 체온을 좀 올리면서 혈액순환을 촉진시켜주는 건데요. 이런 경우들은 몸에 열이 많은 사람들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겠죠. 반대로 몸이 한이나 습, 이게 몸이 차지면서 순환이 안 되면서 정체되기 쉬운 사람들한테는 온천 같은 것들이 필요한 것들이고, 또 저 약재들 중에서 의인이라고 하는 약재들은 몸에 습이 많이 차 있는 경우에 습을 좀 빼주면서 근육들을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약재들입니다. 또 뭐 독활이나 음영각 이런 약재들은 이 근육 자체 좀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약재들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또 오가피는 습을 좀 없애주면서 이 관절들을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약재들이고, 녹수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 사슴의 어떤 그 진액 성분들을 시키면 관절 자체에 영양분을 주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약재들 중에서도 어떤 것들은 습을 날려줄 것이냐, 어떤 것들은 열을 풀어줄 것이냐, 어떤 것들은 한을 좀 풀어줄 것이냐, 어떤 것들은 영양분을 줄 것이냐에 따라서 좋은 것들이 좀 나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. 대표적으로 근의 회열이라고 하는 혈자리가 있습니다. 오늘 아까 전에 우리 내관하고 외관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는데, 근이 모이는 회열이라고 하는 양릉철이라고 해서 이 우리 무릎 밑에 경골과 비골의 어떤 교차점에 해당되는 그 혈자리가 우리 몸에 근육이 많이 뭉친다거나 근육에 힘이 없다거나 했을 때 그 양릉철인 혈자리에 지압을 해주거나 아니면 호침으로 침치료를 해주거나 약침 치료를 통해서 꾸준하게 치료를 해준다면 근육이 뭉치는 것들, 또 근육에 힘이 없는 부분들을 해줄 수 있는 가장 좋은 혈자리라 보실 수 있고요. 특히 아까 우리 황만기 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근육이 뭉침으로 인해서 아침에 너무 피곤합니다 이럴 때 근육에 영양분을 주는 대표적인 약이 우리 쌍화탕이라는 약재가 있습니다. 쌍화탕을 꾸준하게 좀 드시면 근육의 뭉침도 풀어줄 수 있고 피로감도 개선에 도움이 되니까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응용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. 보다 이제 결합 조직의 어떤 개념처럼 보일 수도 있는, 그러니까 근육은 뭐 힘을 쓰고 인대를 붙잡고 뭐 이렇게만 볼 수도 있긴 합니다만, 사실 다 일종의 몸을 지탱하고 버텨주는 형태의 어떤 그런 느낌에서는 다 동일하다고 보셔도 됩니다. 다만 성분 자체가 이제 근육은 수축과 이완을 해서 수축과 이완이라는 작용을 통해서 힘을 다른 쪽으로 전달시켜주는 형태를 해주죠. 그래서 근육의 작용을 통해서 어디로 진행을 한다라든가 또는 아니면 뭐 물건을 들어 올린다라든가 그런 형태의 동작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. 인대는 그 근육이 또 인대 또는 힘줄인데, 그러니까 인대라든가 힘줄 같은 어떤 조직들은 그 근육이 그런 동작을 할 수 있게끔 받쳐주는 역할을 해줍니다. 그래서 인대나 힘줄 같은 경우에는 뭐가 끈 것 같은 조직처럼 되어서 이제 탄성이 이렇게 많이 있는 조직들은 아니고 근육은 탄성 있는 조직이라 볼 수 있고, 그래서 크게 근육과 인대는 이렇게 두 가지 다른 특성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. 근육에 대해서 이제 좋은 음식이나 또 약재에 대한 부분들은 일종의 한의학적인 어떤 디테일한 얘기라고 보시면 되고, 그냥
별 다른 그거 없이 근육에 좀 도움이 되는 형태가 무엇이 있나 편하게 접근하시려고 하면 단백질류 우리가 말하는 어떤 그런 힘을 낼 수 있는 어떤 파워를 낼 수 있는 것들이 주로 단백질인데 단백질류를 잘 섭취하면서 운동 열심히 하시는 것만 하셔도 사실은 근육을 기르시는 데는 또는 강화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. 한 가지만 좀 더 보충을 해보면 대략적으로 근육에 대한 그렇게 어떤 약재라든가 음식은 이렇게 접근할 수 있는데 자신의 인대 또는 힘줄에 대한 것들이 조금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. 네. 인대나 힘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좀 끈 것 같은 어떤 조직이기 때문에 어떤 장력을 버틸 수 있는 어떤 그런 힘이 있어야 되는데 대부분 이제 그런 것에 좀 도움이 되는 음식이 좀 콜라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. 그래서 닭발이라든가 족발 또는 뭐 돼지 껍질 같은 어떤 그런 형태의 패턴들의 음식들을 좀 잘 드시는 것이 직접적으로 인대나 힘줄의 어떤 그 성분을 어떤 구성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어떤 역할을 할 수가 있고요. 그 다음에 근육이라든 부분은 혈관이 지나가기 때문에 조금 더 염증에 취약할 수도 있지만 또 금방 회복될 수 있는 여지도 있는데 인대나 힘줄은 혈관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염증이 생기면 조금 좀 잘 안 나는 경향이 있습니다. 그래서 오메가3라고 하는 것들이 사실 염증을 잘 안 생기게 하는 대단히 좋은 어떤 약재들, 어떤 식품인데 뭐 고등어라든가 뭐 다른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섭취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더 추가해 보았습니다. 최근처럼 이렇게 환절기에 일교차가 차이가 많이 날 때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 말씀하신 것처럼 담음 같은 경우에는 적절하게 배출이 되어야 되는데 배출이 못 되고 뭐 혈액 속에 있거나 뭐 우리 근육 속에 남아 있는 경우에는 배출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또 다른 병증을 일으키게 됩니다. 그래서 요즘 같은 때에 병원에 근막동통 증후군으로 어디가 결린다, 불편하다고 오시는 분들이 많은 것도 실제로 이 온도 차이 때문에 노폐 배출이 떨어지는 이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. 발목이나 손목 말고도 안정성이 떨어질 수 있는 관절들, 특히 운동을 많이 하는 발목이나 손목 혹은 허리나 목, 어깨 등에서 염자가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 다시 말해 인대 같은 경우는 관절의 안정성을 확보해주는 곳이기 때문에 안정성이 오히려 떨어질 땐 인대에 손상이 생길 수 있고 다시 말해 인대 손상이 생기게 되는 염자는 운동성이 큰 관절, 지금 그림에서 보이는 것 같이 발목이나 손목, 허리나 목, 어깨 등에 자주 발생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 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, 현대인들에게 가장 흔하게 나타날 수 있는 질병 하나를 제가 좀 소개시켜 드리려고 해요. 많은 분들이 경험을 이미 많이 하시고 계실 거고 또 어떤 분들은 들어보셨을 병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MPS라고 표현하죠. Myofascial Pain and Dysfunction Syndrome이라고 근막 동통 및 기능장애 증후군입니다. 뭐냐면 요새 이제 너무들 스마트폰도 많이 보시고 또 이제 사무실에 출근하면 PC 많이 보시고 학생분들 같은 경우에는 하루 종일 이제 책 많이 보고 이런 상황 때문에 목이나 어깨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정상적인 근육 패턴, 야들야들하고 부드러운 근육 패턴을 보이시는 경우가 거의 없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그렇게 되면은 목이 이렇게 근육이 굳은 것만으로도 그 장력 때문에 역시자 커브가 형성이 되거나 일자목이 형성이 되기도 하고 그러면 이제 또 여러 가지 안면부에 이상한 두통이라든지 어지러움증이라든지 여러 가지 증상들이 또 나타날 수도 있고 제일 많이 문제가 되는 게 조조 피로감입니다. 아침에 일어나면 충분히 많이 잔 것 같은데도 충분히 내가 이렇게 일어났을 때 개운한 느낌을 못 받고 그래서 아침에 너무 피곤하다 그래서 조조 피로감이라고 하는데 그것 때문에 하루의 일상이 많이 이렇게 망가지는 오전에 이렇게 업무 성과도 덜 나고 막 집중력도 떨어지고 학생들 같은 경우 학업 성과도 덜 나는 그런 양상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근막동통 증후군, 근막동통 및 기능장애 증후군 MPS라고 하는 거는 한의학적으로는 담음병에 해당이 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화면에 나오겠지만 담음병을 이렇게 고쳐주는 담음병 치료에 있어서 가장 흔하게 처방될 수 있는 한약 처방이
이진탕이라고 하는 처방이 있습니다. 이진탕 처방을 가까운 한의원 가셔가지고 꼭 열심히 처방을 좀 받으시고, 물론 체질이나 병증 상황에 맞게 조절해가지고 꾸준하게 처방을 받으시면은 이 근막동통 증후군으로부터 굉장히 많이 이렇게 자유로우실 수 있다. 이렇게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